현재 많은 성, 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지방시에서도 의료진 간 감염 사례가 나타나 배이하병원이 갑자기 긴장했다. 호흡기 부서는 직원이 부족하여 다른 부서에서 직원을 파견해야 합니다. 챙 ZHOUIU는 한편으로는 띵 YI와 EUAN을 탈출하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뭔가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지원을 신청할 계획이었습니다. 앞서 그는 닝즈첸에게 이사 선거에 기권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닝 ZHIQIAN은 자신의 이해를 표현하고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챙 ZHOUIU가 자신이 연구팀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닝 ZHIQIAN은 부드럽게 한숨을 쉬고 챙 ZHOUIU에게 추가 연구를 위해 병원에 추천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의 방역 업무가 엄중해 베이아병원도 공식적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는 병원이 더 바쁘고 닝 ZHIQIAN 과 리우쟁이 집에 갈 기회가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날 유정은 짐을 싸고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이때 루안 아버지의 건강은 예전보다 훨씬 나빴지만 유정을 걱정하지 않기 위해 그는 아픈 몸을 붙잡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정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있던 루안만은 빨간 눈으로 옆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별이 끝난 후에도 유정이 돌아오면 아버지와 딸이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를 생각하며 루안의 아버지와 루안의 어머니는 유정이 물러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떠나기를 거부했다. 니 AIYING은 건강이 좋지 않았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뱃속의 태아가 조기 진통의 징후를 보였고 태아 심박수가 불안정했습니다. 닝 ZHIQIAN은 즉시 산부인과와 합동 수술을 진행하여 종양 제거와 아기 출산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수술은 매우 위험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닝 ZHIQIAN은 키안 박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키안 박사는 약간 혼란스러워서 닝 ZHIQIAN에게 직접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한창이던 중에 그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니 AI와 EING과 그녀의 아들은 마침내 무사해졌습니다. 수술실 밖에 있던 챙 ZHOUIU는 이 사실을 알고 매우 기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딩이 위안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흥분을 감추지 않을 수 없었다. 띵 YI와 EUAN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지만 챙 ZHOUIU가 이렇게 너무 귀엽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닝 ZHIQIAN은 사무실을 정리하고 리우쟁이 들어와 그녀를 놀라게 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리우쟁은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닝 ZHIQIAN이 야광봉을 흔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신이 나서 갑자기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닝 ZHIQIAN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 리우쟁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전염병이 심각해졌기 때문에 닝 ZHIQIAN은 식당에서 찐빵을 주문하고 그 위에 촛불을 올려 생일 케이크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료는 간단했지만 리우쟁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리우쟁은 전염병이 빨리 지나가고 모두가 안전하기를 바라며 케이크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전염병 상황은 나날이 더욱 심각해졌고 챙 ZHOUIU는 마침내 선택을 했습니다. 호흡기과의 추가 연구와 지원 중에서 그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타니어, 띵 YI와 EUAN 및 많은 의료진이 그를 지원했습니다. 병원 밖에서는 루알랑 RUAN 랭을 포함해 점점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전염병 퇴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닝 XIANG 이 계단에서 넘어져 뇌종양이 재발했다는 것입니다. 닝 ZHIQIAN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JUANZI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닝 XIANG의 침대 앞에 조용히 앉아 진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까지도 그의 기분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지금 당장 닝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술뿐이다. 하지만
이 작업은 매우 위험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닝 XIAENG이 죽을 것입니다. JUAENZI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정을 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닝 ZHREQIAEN에게 닝 XIAENG을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여곡절이 이어지고 바쁜 업무 와중에도 리우쟁은 뜻밖에도 특별한 환자, 즉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말기 단계였다. 그러나 루안의 아버지는 고통받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아르유에이엔의 아버지는 리우쟁에게 자신이 치료를 포기한 이유는 아르유에이엔의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LIUZTHENG 이닝 ZHIQIAEN을 비난하지 않고 그녀가 항상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리우쟁은 주체할 수 없이 울었습니다. 마침내 리우쟁은 이를 깨닫고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어린 닝은 평소에 활력을 완전히 잃은 채 침대에 누워 있고 싶었습니다. 닝 ZHREQIAEN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영상 채팅을 하기 위해 휴대폰을 앞에 놓았습니다. 아르유에이엔의 아버지와 아르유에이엔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르유에이엔 랭, 주 WER ELIN, 닝의 아버지 타니어, 띵 YI와 이유에이엔, 챈 ZHOU와 이유도 모두 닝 XIAENG의 응원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닝 XIAENG은 매우 기뻐했고 닝 ZHREQIAEN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옆에 있던 JUAENZI는 무슨 일이 있어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고 울어서 눈이 붉어졌습니다. 닝 ZHIQIAEN 닝 XIAENG이 원하는 수술에 참여하지 않았고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 밖에서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씩 투명한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며 불안한 마음을 느꼈다. 늘 마음이 텅 빈 것 같았고 몸도 점점 힘을 잃어 한쪽으로 쪼그려 앉아 은밀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우쟁은 현재 수술실에서 다른 의사들과 협력하여 닝 XIAENG을 수술하고 있었습니다. 루안의 어머니는 많은 사진을 가져오며 루안의 아버지와 함께한 지난 시간을 회상했다. 그러나 물을 길러 나갔을 때 루안 아빠는 경고를 받은 듯 몰래 닝샹을 마음속으로 축복한 뒤 소리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루안의 어머니가 물을 길러 돌아왔을 때 루안의 아버지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루안 아빠의 마스크를 천천히 열고 손을 뻗어 그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루안의 어머니는 갑자기 손을 거두더니 뭔가를 받아들인 듯 천천히 아버지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한편 의사들은 길고 힘든 수술 끝에 닝샹을 죽음의 손에서 성공적으로 구해냈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온 리우쟁은 닝 ZHREQIAEN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심장은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최근 장저우는 아프리카 의료팀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팀을 선택할 예정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리우쟁은 주저없이 가입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닝 ZHIQIAEN 타니어미 대피도 있었습니다. 몇 시간의 비행 끝에 비행기는 순조롭게 다이아에 착륙했고 류정 리우쟁과 닝지첸 닝 ZHIQIAEN도 옛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모두들 열심히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임산부 한 분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상황은 매우 심각했고 닝 ZHIQIAEN은 리우쟁에게 임신한 여성에게 아기를 분만해달라고 요청해야 했습니다. 리우쟁은 조금 주저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전에 이 작업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위태로워서 그녀는 총탄을 물리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닝 ZHIQIAEN과 리우쟁은 수술실 밖에서 만났습니다. 다행히 두 수술 모두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닝 ZHIQIAEN과 리우쟁은 보트를 타고 호수 위에 떠 있으며 함께 별을 볼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리우쟁의 관점에서 닝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리우쟁은 비록 그녀를 한 번만 만났지만 닝의 어머니는 매우 매력적이고 훌륭한 의사라고 느꼈습니다. 닝 ZHIQIAEN은 리우쟁에게 며칠 후에 지원을 위해 국제병원에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야의 정치 상황은 매우 혼란스럽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마구잡이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때 신호도 중단되었습니다.
NIUZTHENG 은닝 ZHIQIAEN과 연락할 수 없어 매우 걱정했습니다. 이를 본 에피는 리우쟁에게 선배의 어조로 내일 수술을 준비하라고 상기시키며 설득했습니다. 전국 사이클 선수권 대회 기간 중 갑작스러운 산사태로 인해 많은 사이클 선수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중 국가대표 스타 닝싱 리싱이 가장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리싱의 가족은 고민 끝에 치료를 위해 그를 BEI와 EA로 이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챙 ZHOUIU는 최병동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리싱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당연히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챙 ZHOUIU는 이 사건을 알게 된 후 즉시 그룹회의를 열어 팀원들과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심사숙고 끝에 만장일치로 닝싱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리싱의 아버지는 띵띵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챙 ZHOU와 이유가 우연히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띵띵은 그가 리싱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챙 ZHOU와 이유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결국 세병동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리싱의 아버지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싱의 아버지의 간청에 따라 챙 ZHOU와 이유는 마침내 시도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띵 YI와 EUAEN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매우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챙 ZHOU와 이유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확고하게 리싱을 죽음의 손에서 구하고 싶었습니다. 현재 내싱의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계속해서 높은 두개내압을 갖고 있어 계속해서 다량의 만니토를 사용할 경우 심부전증이나 이온 장애를 앓게 된다면 매우 곤란할 것입니다. 챙 ZHOUIU는 눈살을 찌푸리며 워우 박사에게 더 관찰하라고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병동을 나오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딩이 위한 띵 YI와 EUAEN을 본 그는 조금 기뻤지만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띵 YI와 EUAEN은 챙 ZHOUIU가 너무 많은 위험을 감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닝 ZHIQIAEN이 와서 이 수술을 해도 결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챙 ZHOUIU도 자신의 능력이 닝 ZHIQIAEN 보다 열등하다고 인정했지만 그는 수술을 너무 많이 했고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의 의료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위험이 낮은 수술만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모든 것을 피할 수는 없다는 사실도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챙 ZHOUIU는 띵 YI와 EUAEN에게 군사 명령을 내렸고 작전이 성공하면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됩니다. 섭섭의 상태는 점점 악화됐고 곧바로 수술을 받아야 했다. 길고 긴긴 작전이 끝나자 모두가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잠시 동안 차가운 의료 장비에서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리싱은 갑자기 심장 박동을 잃었습니다. 챙 ZHOUIU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즉시 리싱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리싱은 여전히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챙 ZHOUIU는 리싱을 받아들인 것을 후회하지 않았지만 띵 YI와 EUAEN과의 내기를 후회했습니다. 띵 YI와 EUAEN은 눈물을 참으며 챙 ZHOUIU를 품에 안고 그와 결혼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BEI와 EA 병원에서 리싱이 사망한 후 외부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고 병원 내부에서도 챙 ZHOUIU에 대한 불리한 발언이 가득했습니다. 챙 ZHOUIU는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든 조사에 기꺼이 협조했습니다. 뜻밖에도 그 사람들은 더 나아가 챙 ZHOUIU의 직위 정지를 요구했습니다. 띵띵은 모든 이야기를 알고 챙 ZHOUIU를 대신하여 연설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가 말한 모든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주제를 이용하여 띵띵 이챙 ZHOUIU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띵띵은 너무 화가 나서 챙 ZHOUIU를 감히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공경에 처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NIUZTHENG 은닝 ZHIQIAEN과 연락할 수 없어 매우 불안해졌습니다. 눈부신 빛이 멀리서 천천히 가까워졌고 리우쟁은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이 닝 ZHIQIAEN의 차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들어 올리고
닝 ZHIQIAEN의 곁으로 달려갔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으며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을 숨기지 않았다. 다음 날 닝 ZHIQIAEN은 차량을 타고 국제예료팀으로 향했고 두 사람은 헤어져야 했습니다. 아프리카 의사는 리우쟁과 닝 ZHIQIAEN 이 매우 잘 지내는 것을 보고 닝 ZHIQIAEN 이 리우쟁을 매우 사랑할 것이라고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의사는 이전에 미국에서 닝 ZHIQIAEN과 함께 일한 적이 있으며 떠나기 전에 그를 데리고 리우쟁에게 줄 선물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음에 드는 목걸이를 고르는 데는 오후 내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너무 꼼꼼해서 목걸이에 리우쟁의 이름까지 새겼습니다. NIUZTHENG 은닝 ZHIQIAEN 이 뒤로 물러나는 것을 보고 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 아프리카의 어린 소년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그 가족은 다음날 사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족들은 그 어린 소년에게 중국어로 쓰여진 메모를 남겨 소년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리우쟁은 이 어린 소년이 다야의 가장 큰 무장 세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것이라고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소년이 누구든지 리우쟁은 그녀를 구할 것입니다. 강렬하고 긴 수술 끝에 리우쟁은 BABLU를 만났습니다. BABLU는 알파를 데려가고 싶었지만 의사인 리우쟁은 그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이때 닝 ZHIQIAEN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리우쟁과 다른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인질이 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BABLU는 당분간 닝 ZHIQIAEN을 당황하게 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의 성격을 고려하면 엘퍼에 문제가 생기면 닝 ZHIQIAEN이 공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닝 ZHIQIAEN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만 닝 ZHIQIAEN이 무사히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군은 밤새 바블루의 은신처를 조사했지만 너무 늦어 남성의 시신만 발견했다. 몸은 심하게 화상을 입었지만 키와 체형으로 보면 닝즈첸과 매우 흡사해 보였다. 그 소식을 들은 유정은 마음이 공허함을 느꼈다. 다행스럽게도 타냐는 그녀를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쓰러지지는 않았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고 시신은 닝 ZHIQIAEN의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닝 ZHIQIAEN은 부드러운 말투와 친근한 표정으로 병원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알파에게 스파이더맨 이야기를 부드럽게 들려주어 미소를 자아냈다. 닝 ZHIQIAEN은 마치 닝 XIAENG이 그의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부드럽게 엘퍼의 손을 만졌습니다. 그는 고의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이전에 닝샹으로 자주 하던 행동을 했다. 바블루가 들어와서 이 장면을 보고 멈춰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닝 ZHIQIAEN은 원내 BABLU에게 엘퍼를 다시 병원으로 보내 치료를 받도록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엘퍼가 가능한 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블루는 닝즈첸의 제안을 단호히 거부하고 자신의 눈앞에 기지의 위치를 폭로한 반역자를 살해하기까지 했다. 닝 ZHIQIAEN은 분노하고 불안해하며 BABLU와 함께 배신자를 구할 수 있다면 BABLU가 그를 놓아주겠다고 내기를 걸었습니다. 알 수 없는 시간이 흐른 후 닝 ZHIQIAEN은 마침내 반역자를 구출했고 BABLU도 합의를 준수하여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병원 밖에서는 의사들과 환자들이 닝 ZHIQIAEN을 둘러싸고 그의 복귀를 기쁘게 환영했습니다. 닝 ZHIQIAEN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알게 된 리우쟁은 서둘러 그를 맞이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닝 ZHIQIAEN을 본 순간 리우쟁은 안도의 한숨을 쉬더니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닝 ZHIQIAEN을 향해 날아가 그를 꼭 껴안았습니다. 저녁에는 모두가 함께 모여 웃으며 닝 ZHIQIAEN의 남은 삶을 축하했습니다. 닝 ZHIQIAEN은 갑자기 LIUZTHENG을 신비하게 불러서 뒤에서 목걸이를 꺼내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다가 7년을 헛되이 보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닝 ZHIQIAEN이 돌아온 이후 정부군은 BABLU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항상 그를 감시해 왔습니다. 닝 ZHIQIAEN BABLU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지만 BABLU를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BABLU는 닝 ZHIQIAEN에게 조용히 연락했는데 아마도 엘퍼의 상태가 재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날 BABLU는 이메일을 보내 닝 ZHIQIAEN과의 만남 장소를 합의했습니다. 닝 ZHIQIAEN은 주소를 기록한 후 리우쟁에게 이메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부군의 관심을 끌었고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닝 ZHIQIAEN에게 BABLU의 행방을 밝힐 것을 엄중하게 요구했습니다. 양측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정부군 대령이 닝즈첸 ZHIQIAEN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 싱과 마찬가지로 센수도 사이클리스트입니다. 그 역시 루이닝 대회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내식만큼 심각하지는 않았고 치료를 계속하기 위해 배 이하로 이적하고 싶어 하기도 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성주위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지만 이를 회피하지 않고 곧바로 돌아가 팀원들을 모아 함께 논의했다. 지난번 리싱 사건 이후 모두가 조금 겁을 먹었고 지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수적인 전략을 선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두의 사기가 낮은 것을 본 첸 ZHOU와 이유는 많은 말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에게 먼저 돌아가서 쉬라고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리의 아버지는 성주우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또한 센수가 치료를 위해 BEI와 EA로 전학할 계획을 세웠으며 이것이 그의 제안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센수의 상태는 이제 리 싱의 상태와 유사하며 리의 아버지는 첸 ZHOU와 이유가 리 싱을 치료한 경험이 있으므로 시도해보고 센수를 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말을 듣고 첸 ZHOU와 이유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옆에 있는 띵 YI와 EUAEN을 굳게 바라보며 다시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띵 YI와 EUAEN은 매우 기뻐하며 첸 ZHOU와 EU를 껴안고 그의 목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수술 과정은 매우 스트레스가 많았고 심지어 내신과 같은 긴급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침착하게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정보